이유는 바로 레몬 시장이었네요. 레몬 시장이라고 하니까 왜 레몬이라는 과일 자체가 되게 상큼하고 뭔가 비타민C도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을 진짜 많이 주는 과일인 줄 알았는데 또 제 의상 색깔도 오늘 레몬같이 이렇게 노랑 색깔을 입었는데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의미를 먼저 한국말로 살펴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더 이해를 돕게 부연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레몬 시장의 정의를 영어로 두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이제 대학교 때 딱 처음 배웠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진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충격적이었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질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상품들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을 바로 레몬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되게 좋은 두 가지 차였는데 오히려 정말 성능이 더 좋은 차는 나는 그 가격에 못 팔겠는데 하면서 시장에서 빠지고 야 괜찮다. 내가 되게 이익을 받네 라고 한 사람들은 별로 품질이 좋지 않은 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 차를 또 우리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사는데 컴플레인,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이유는요. 잠깐만 있다가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겉보기만 번지르르 하고 막상 퀄리티, 질을 보니까 별로인 시장들이 그러니까 별로인 제품들이 모인 시장을 우리가 바로 레몬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1970년에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학자인 조지 얼칼러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퍼였고요. 이걸 영어로 The Market for Lemons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Market for Lemons. 자, 이 정의가 뭔지 두 문장을 영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으로 딱 축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이게 어떤 내용일지 바로 전에 읽었어요.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안에서 필요한 단어들은 웬만한 의미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어도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처음부터 같이 처음을 천천히 저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어 내려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rket for lemons occurs when the seller knows more about a product than the buyer. 한 번 더. The market for lemons occurs when the seller knows more about a product than the buyer. 자, 이 market for lemons라는 거는요, 이 전체적인 시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대문자로 표기를 한 겁니다. 이 이론, 이 논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글입니다. 자, 얘는요, 다시 말해, 레몬 시장은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occurs, 발생한대요. 언제 발생해요? 언제 일어나요? 그 언제냐면 언제냐면 the seller는 내가 파는 사람이죠. 판매하는 사람이 knows more about a product.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대요. 당연하죠. 그쵸? 판매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왜?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진열대에 올라와 있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셀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Than the buyer. 구매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장난 차를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을 한 거죠. 이걸 바로 우리가 레몬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왜? 인터넷 사용해서 블로그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후기도 많이 보잖아요. 그 후기나 블로그는요, 예전에는 없었던 정보잖아요. 그것도 이제 소비자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예전보다는 이런 레몬 시장이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몬 시장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어렵게 자꾸 보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market for lemons occurs when the seller knows more about a product than the buyer. 한 번 더. The market for lemons occurs when the seller knows more about a product than the buyer.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두 문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미 레몬 시장에 대해서 우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레몬 시장에 대한 정의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뭘 알려드리고 싶으냐면요. 바로 이 레몬에 관한 의미를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레몬에 관한 의미는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레몬 시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레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문장. A lemon is an American slang term for a car that is found to be defective only after it has been bought. 한 번 더. A lemon is an American slang term for a car that is found to be defective only after it has been bought. 자, 그래서 레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이 한 문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slang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slang이라는 단어는요. 속어나 은어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다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자면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말 또는 같은 interes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우리가 sla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쓰는 슬랭 중에 하나인데 이 레몬이라는 의미는요. 차인데 차한테 많이 쓰는데 어떤 차냐면은 it's found to be 발견이 되어지는데 defective는요. 결함이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차에 대해서 발견을 했는데 결함이 있다라고 발견을 한 거를 바로 레몬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어디에서? 미국 사람들끼리 쓰는 속어로. 근데 이 결함이 있다라고 발견되는 때가 더 웃겨요. 언제냐면요. Only after it has been bought. 내가 구매를 한 후에야 내가 딱 봤더니 어머 차가 잘 안 돼. 차가 고장났나 봐. 이상해. 결함이 있어. 라고 발견된 차를 우리가 바로 lem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lemon car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결함이 있는 차 또는 조금 속아서 산 차의 의미까지 약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레몬, 상큼하고 비타민C 많고 우리 피부도 예쁘게 하는 그 레몬이라는 의미가 이 문장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우선 그 레몬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문장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의미는 이미 여러분들 이제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면서 내가 이해한 걸 잘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lemon is an American slang term for a car that is found to be defective only after it has been bought. 한 번 더. A lemon is an American slang term for a car that is found to be defective only after it has been bought. 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레몬은 차인데 결함이 있는 차. 그래서 레몬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레몬이 들어간 표현을 스랭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어잖아요. 은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 레몬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My car is a lemon 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차 구식이야 또는 내 차 조금 이상해 결함이 있나 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몬이라고 이야기해서 긍정적인 게 아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 구식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고장났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속아서 샀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우리가 의역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My car is a lemon 이라고 하면은 내 차 구식이야. 그럼 다음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My new smartphone is a really lemon. It broke down just after I bought it. 한 번 더. My new smartphone is a really lemon.
It broke down just after I bought it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새로운 스마트폰은 진짜 레몬이야. 좋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쁘다는 거죠. 구식이고 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It broke down, 고장났대요. Just after, 내가 사자마자, just after, 바로 후에. 언제? 내가 사자마자 바로 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이상해. 그럴 때 우리가 complain 할 때 이거 this is a lemon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예문. 다음은요. You are lemon. 그럴 때 너 별로야 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레몬 좋은 건 줄 알고 있었는데 You are lemon 이라고 할 때 이렇게 Thank you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한순간에 조금 부끄러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You are lemon 이렇게 얘기하면은 넌 별로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A salesperson gave me a lemon. A salesperson gave me a lemon 이라고 이야기하면요. 판매원이 나에게 불량품을 준 거죠. lemon이라는 의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레몬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과일인 줄 알았는데 경제학의 원리, 논리에 따라서 와,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구나.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you are lemon 또는 my car is a lemon 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레몬 시장의 원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레몬 시장이 무언지 상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레몬 시장이 형성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이렇게 레몬 시장이 형성되는 이유였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거창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하나씩 의미를 살펴보면 그게 거창한 단어가 아니에요. 경제 주체들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른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제 주체는 구매자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급자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정보와 구매자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정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발생한다라는 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영어로는요, information asymmetry라고 이야기합니다. symmetry는요, 대칭을 의미하고요. 거기 앞에 접두어 A가 붙으면서 부정을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information asymmetry. 한 번 더, information asymmetry. 자, 그러면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을 한번 영어로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다시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도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Information asymmetry deals with the study of decisions in transactions where one party has more or better information than the other. 와! 의미가 막 들어와. 내 머릿속에 막 의미가 막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You guys are very intelligent. 똑똑하고 smart하고 bright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자, 중간중간에 단어들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다룹니다. deals with the study. 어떤 것들을 다루냐면요. 어떤 연구인데요. 그것들은 결정들을 다루는 건데 어디에 대한 결정? transactions. 거래에 대한 이제 결정들의 사항을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건데 그 바탕이 언제 생기냐면요. Where one party, 한쪽 사람이, 그러니까 한 A라는 사람이 one party has more or better information. 양과 질이 다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많은 양 또는 더 좋은 무엇을? information을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을 때 정보의 비대칭이 생긴다. 특히
언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거래를 할 때. 근데 그 거래를 할 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다시 말해 구매 결정을 할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 또는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information asymmetry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번만 더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잘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 asymmetry deals with, 다룹니다. The study of decisions, 결정들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요. 어떤 결정들? In transactions, 거래에 있을 때 했던 결정들. 근데 그 결정들은 어디서 이렇게 생겨나냐면요. Where one party has more or better information than the other. 한쪽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고 또 더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이 생긴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nformation asymmetry deals with the study of decisions in transactions where one party has more or better information than the other. 한 번 더. Information asymmetry deals with the study of decisions in transactions where one party has more or better information than the other. 한 문장만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this creates an imbalance of power in transaction.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위에 있는 사항 때문에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Imbalance. balance는요, 밸런스를 맞추다, 균형을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균형이라는 의미인데 imbalance니까 불균형이 되는 거겠죠. 그죠? 불균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거래함에 있어서. 그래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속는 소비자도 생기는 거고. 자,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한 문장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작! This creates an imbalance of power in transactions. 한 번 더. This creates an imbalance of power in transactions.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너스예요.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레몬 시장이라는 이 현상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과일 속에 어떻게 레몬을 골라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우리한테는. 자, 이제 다 알았어. 레몬 시장에 있는 것도 알았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Increasing the access to information is the most important. 한 번 더. Increasing the access to information is the most important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가시켜. 접근성을 증가시켜. 어디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ncreasing the access to information is the most important. 이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5가지 좀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Guarantees and Warranties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증 제도를 많이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Industry Standards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준이에요. 산업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제품에 대한 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강화시켜서 더 이상 이런 레몬들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요. External Product Certification 라고 나오죠. External은 외부의 제품에 대한 증명서를 조금 더 많이 많이 확장시켜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품질 보증서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은요. 소비자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는 Social Regulation. 사회적으로도 많은 규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피해가 있는 사례를 많이 막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5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습득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Increasing the access to information is the most important 이라고 이야기했죠. 정보의 접근성을
자꾸 늘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레몬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레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순서죠. 바로 팝 퀴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경제학과 관련된 이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쉽게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토픽이 바로 이 과일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이 과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긍정적인 또는 상큼한 의미의 과일이 아니었고요. 이 논리를 살펴보고 이 이론을 알고 나니까 이 과일이 이런 의미도 있네라고 조금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 과일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의 팝 퀴즈는요. What fruit means a defective product? What fruit means a defective product? defective는요, 저희가 아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결함이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함이 있는 제품이 되겠네요. defective product는요. 자, 그러면은 사과도 아니고 바나나도 아니고 바로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입니다. 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요, 게시판을 통해서 꼭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